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전남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곳곳에서 접수됐습니다. 올여름 빠르게 찾아온 불볕더위에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 현장과 논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영난을 겪어온 태원 여객에 대해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노선권 인수 협상 등은 법원 파산 관제인이 맡게 됩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100년 미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오전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죠? 진앙지에서 불과 40km 떨어진 영광의 한빛 원전이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더 큰 지진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전북 부안에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영광 한빛 원전이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현재까지는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가동을 수동으로 중단하기 위해서는 지진 당시 진동을 중력 가속도로 측정하는 계측값이 0.1G를 넘어야 하는데 이번 지진 때는 계측값이 0.0187로 기준치에 한참 못 미쳤기 때문이라는 게 한빛 원전 측의 설명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가동 원전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 없이 안전운전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빛 원전 측의 설명에도 환경단체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1의 지진으로 월성핵 발전소가 80일간 가동을 중단했다며 40년이 다 돼가는 영광 한빛 원전도 가동을 멈추고 안전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진에 관련돼서 취약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좀 더 신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이 흔들렸다거나 바위가 떨어진 것처럼 큰 소리가 났다는 등 지진 유감 신고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모두 47건이 접수됐습니다. 밖에서 평소에 듣지 못했던 진동, 소리가 밖에서 들리고 바위가 쿵 떨어져가지고 땅이 울리듯 큰 소리가 나고 주택이 좀 흔들렸습니다. 최근 10년 이내 광주 전남 지역에서 규모 3 이상 지진은 4번 발생했으며 지난 2014년 전남 보성군 인근에서 발생한 3.3 규모의 지진이 가장 컸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남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올여름 불볕더위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 현장과 농번기를 맞은 농민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영암의 한 무화과 재배 농가입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한 가지들을 기다란 유인줄에 묶는 농민들의 손길이 유달리 분주합니다. 1헥타르 3,000평의 밭을 부부의 힘만으로 가꾸는데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로 장시간 일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오전 11시 정도인데요. 햇볕이 내리쬐는 밭 한가운데 나왔더니 온도계가 3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챙이 긴 모자와 긴 옷으로 애써 햇볕을 가려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엄청 더워요. 너무 더워갖고 새벽에 한 5시나 나와서 아침 한 10시, 9시 반이나 정도 들어가거든요. 더워서 너무 더워서. 장시간 땡볕 아래 일할 수밖에 없는 건설 현장도 비상입니다. 철근을 나르기 위해 트럭과 현장을 여러 차례 오가는 사람들의 작업복이 금세 땀으로 젖어듭니다. 많이 힘들긴 하죠. 아무래도 땡볕에서 일하는 거다 보니까는 동료분들 중에 나이도 많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는 아무래도 이게 건강 상태 같은 경우에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데 가장 더운 오후 2시 무렵 천막 그늘 아래 한두 대의 선풍기로는 모자라 제빙기 속 얼음까지 동원해보지만 더위와의 싸움을 이기기엔 역부족입니다. 올여름 예년보다 강한 폭염이 예상되면서 노동당국도 일주일가량 빠르게 사업장 지도에 나섰습니다. 폭염 때는 일사병 같은 어떤 그런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에 물, 그늘, 휴식 3대 기본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한여름 같은 6월 더위에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최근 3주간 누적 온열 질환자 수는 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3% 증가한 상황. 이 가운데 88.9%인 64명이 공원과 논밭, 작업장 등 실외에서 열탈진과 열사병 등의 증상을 보인 만큼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항 3자 회동 발언에 대해 무안군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안군은 어제 강 시장이 3자 회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마치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무안군의 반대 입장이 변화되고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무안군은 군공항 무안 이전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5일 김산 무안군수가 김영로 전남지사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광주시장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으며 무안군은 3자 회동에 공감하고 그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태원 여객에 대해 법원이 지난 10일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주식회사 태원 여객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파산 관제인을 파견해 오는 7월 1일까지 채권 신고, 7월 20일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를 법원 별관에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원 유진운수 노선권 인수 협상과 비용 집행 등은 법원 파산 관제인이 맡게 돼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100년 미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안을 만들고 낙후지역 개발, 지역 특화형 미래 산단 조성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전라남도가 전액 출자에 설립된 지방공기업 전남개발공사. 남학신도시 첫 사업을 시작으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여수에는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해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었고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와 강진 환경산업단지를 조성해 전남 중남부권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창립 이래 최대치인 단기 순이익 579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과 지역 특화형 미래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남개발공사. 창립 20주년을 맞아 도민과 함께 온 20년, 함께 여는 미래 10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념식을 열고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스마트한 정주 여건 개선과 낙후 지역 개발, 전남 대도약을 위한 에너지 사업 등 5대 핵심 방향도 설계했습니다. 총 5개 산단 240만 평 규모의 2조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14,000여 개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 중 하나인 전남특별자치도 염원의 메시지 전달을 위한 세레머니도 펼쳐졌습니다. 전남 도에서 이런 개발공사의 비전과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립 당시 임직원 7명에 불과했던 전남개발공사 조직은 현재 1본부 4실 8처로 임직원 수가 14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남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 안정적이고 다양한 개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지방정부가 지역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자치경찰제가 시행 3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도 2기로 새롭게 출범했는데요. 농어촌에 맞는 범죄 예방 활동 등 1기의 성과에 이어 과제도 짚어봤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경찰청에서 분리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전국 최초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 체감 안전도 2년 연속 전국 1위와 섬지역 치안 기반 구축 등 성과를 보였습니다. 1호 시책으로 어르신 범죄 피해 예방 종합 대책을 도입하고 치안 드론 개발 사업 공모 선정 등 실적도 기록했습니다. 생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교통정리나 자율방범 등 치안활동단체와의 협업은 더욱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용품 부족으로 사고 위험성이 많았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꼭 필요한 용품을 지원을 해주고 해서
우리가 예방활동하나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교통 정리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과 학대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취약지를 대상으로 지능형 CCTV 설치와 드론을 활용한 교통단속 등을 통해 자칫 치안을 실현하고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자. 그다음에 지역 치안의 친절을 한 번 더 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좀 더 주민에게 가깝게 가는 자치 치안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사된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인지도는 40% 수준. 인지도 개선과 함께 사무국 파견경찰 정원 현실화 등 돌파구 마련도 시급한 상황에서 2기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전남 중견 건설사인 남양건설이 또다시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남양건설이 어제 광주지법 파산부에 법정 관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남양건설은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정 관리 신청에 따라 법원 허가 없이는 채권 회수나 자체적인 자산 처분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남양건설은 지난 2010년에도 부동산 PF발 유동성 악화로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학비노조 전남지부는 오늘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과 실질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오는 22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전국 동시다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비노조는 사상 최고의 물가 폭등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 원 이상 쟁취와 저임금 구조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탐진장학회가 오늘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강진과 장흥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지역 대학생 35명을 대상으로 한 명당 150만 원씩 모두 5,250만 원을 지급했으며 학생 180여 명이 참가한 101장 대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탐진장학회는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 등 1,365명에게 8억 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평 골프 고등학교 박진 선수가 어제 솔라시도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2024 골프티 헤이 골프 주니어 투어 1차 대회에서 4언더파를 기록하며 여자 고등 대학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진 선수는 지난 7일까지 열린 제2회 클럽디 아마추어 에코 챔피언십에서도 3언더파로 최종 6위를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사무가 외국인 노동자와의 유대 강화를 위한 관리자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통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HD 현대사무는 각국 외국인의 날 운영을 통해 임원과 부서장 등 사내 관리자를 대상으로 베트남, 네팔, 태국, 우즈벡 등 국가의 문화와 기초 회화를 교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HD 현대사무에는 현재 전체 생산 인력의 30%에 달하는 3,400여 명의 외국인이 근무 중인 가운데 이들은 최근 1, 2년 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남군 의회는 오늘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보냈습니다.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의회 결의문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관련법을 정비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신안군 앞에도 천사대교에서 투신하려던 40대 남성을 비번이었던 소방관이 구조했습니다. 이 소방관은 진도소방서 소속 윤장군 소방사로 차를 타고 가던 중 투신하려는 듯한 남성을 발견해 즉시 정차 후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남성을 타일러 경찰과 보호자에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내일부터 5일간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제53회 전국 종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2,500여 명의 육상 엘리트 선수들이 170개 종목에 출전해 자웅을 겨루는데 400m 릴레이 종목에서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한국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 등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칩니다. 또한 아시아 투척 선수권 대회도 오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중국과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20개국 2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은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 정원은 100명 안팎으로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으며 지역 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뒤에 10년간 전남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지역 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